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반 정도 됐어요. 오랜만에 강아지 영상을 찍네요. 요즘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하루에 10분이 아니구나. 하루에 여러 번씩 한 10분 정도씩을 좀 지켜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강아지가 현재 3마리죠? 서련이, 나중이, 그리고 그 앞에 세론이가 있죠? 나머지 2마리 어디 있느냐? 여기 캔넬 안에 갇혀 있습니다. 2마리 다 있죠? 몸이 줘요? 왜 이렇게 갇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세론이, 서련이, 나중이 3마리가 다 이제 암컷이잖아요. 얘네가 이제 어떤 배란기라 그러나? 가임기라 그러죠? 혹은 또 발정기라고도 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와요. 거의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저렇게 격리를 하게 됩니다. 한 6시간에 한 번 정도씩 꺼내줘요. 6시간에 한 번씩 꺼내주고, 예전에는 이 암컷 3마리가 저 캔넬 안에 6시간 갇혀있고, 또 수컷 2마리가 캔넬 밖으로 나와서 또 6시간 있고, 서로 교대로 그렇게 제가 좀 해주었었는데, 이제 다경 강아지 좀 키우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제 수컷 강아지가 한 2마리 이상 정도 같이 키우게 된다 싶으면은 자기네끼리 약간 이제 뭐랄까, 수컷끼리 이제 약간 뭐랄까 힘싸움이라 그래야 되나? 서열관계 정리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뭐하고요. 자기 존재감 과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집 수컷 강아지 2마리는 아빠개 준기하고 아들개 보검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보검이가 좀 어릴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보검이가 이제 한 2-3살 먹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이제 아빠한테 개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뭔가 서열 다툼이라던가 이제 좀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해요.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거 가지고는 혼내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세게 혼냅니다. 그때 둘 다 저한테 한 2대씩 맞아요. 처음에 신문지로 했다가 실리콘 쓰레빠 있거든요. 그걸로 한 2대씩 맞습니다, 등짝을. 그래서 싸우면 혼난다는 거는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안 싸워요, 웬만해서는. 근데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도 왜 잘 싸우지 않지만 막 장난치다가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간에 뭐 그 뭐랄까 약간 심기 건드리는 뭔가가 있으면 가끔씩 싸워요. 어쨌든 지금 뭘 말하려고 했냐면은, 그 수컷 강아지들 2마리 이상을 키우는 분들, 혹은 다경 강아지 속에서 수컷 강아지가 2마리 이상인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다경 가정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마킹입니다. 지금 보면은 물병 5개가 놓여있죠.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제가 어떻게 이 마킹을 다경 가정에서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가를 좀 해법을 찾은 다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골치 아팠었습니다. 치우는 게 좀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마킹을 많이 해가지고, 가령 어디에다 마킹했었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기둥이랑 기둥은 다 벽 구석이라던가 기둥이라던가 전봇대 비슷하게 뭐 약간 기둥처럼 솟아있는 거랑 다 싼다고 보면 돼요, 마킹. 원래 수컷 1마리만 있었다면 어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수컷 2마리가 있으니까 한 녀석이 소변을, 이 마킹은 되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스트레스 받을 때도 하기도 하고, 영역 표시이기도 하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거 가지고 또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무언가를,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냄새 속에다 어떻게 살짝 남겨놓는 것 같아요. 불량으로 남겨놓은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가 냄새를, 남의 냄새 것도 막 소변이나 그런 거 이 곳곳을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에다 자기가 뭔가를 기억하고 싶거나, 혹은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거나, 혹은 영역을 좀 표시하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얘네들은 마킹을 해요. 특히 수컷이. 암컷은 제가 쭉 지켜본 결과로는, 암컷은 마킹이라고 할 만한 걸 그렇게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편이고, 근데 수컷들은 쟤네 둘이서 항상 되게 교묘하게 네, 가령 압박의 준기가 살짝 오줌이나 뭐들 마킹을 하면은 보검이가 가서 거기 나중에 시간차가 둔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또 마킹을 해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들개가 마킹을 한 자리에 아빠개가 또 마킹을 해요.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자기가 뭔가를 자기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마킹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계속 거기에 마킹을 계속해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마킹했던 자리들이 되게 많아요. 저 냉장고 앞자리들도 그렇고, 그리고 방석 여기 아래쪽도 그랬고, 이 뭐 문지방 여기 다 까졌지만 여기 이쪽도 그랬고, 이 의자 아래쪽 이쪽도 다 마킹 자리였고요. 특히 여기 쓰레기통 아래 전봇대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거의 마킹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여기 싱크대 아래쪽 여기도 마킹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도 되게 마킹을 많이 했어요. 이쪽도. 그리고 또 저희 집 요거 이게 뭐라 하지 이거를 약간 이거 하여튼 하얀색 요거 바퀴 아래쪽 여기도 마킹을 했었고 저쪽도 마킹을 했었고 내 바퀴 다 했었고요. 침대 아래쪽 요쪽도 마킹을 했었고 여기 무릎기도 의자인데 여기도 마킹했었고 네 여기도 마킹했었고 그리고 요런 데도 마킹했었고 그리고 이 문 앞에도 마킹했었고 거의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마킹을 많이 해가지고 되게 저 골머리를 많이 싸웠어요. 소변이나 좀 대소변을 좀 가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좀 많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히 이게 스트레스와 관련해 가지고 발전기인데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 마킹으로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킹을 제가 보면은 막 10분을 관찰하고 있는데 10분 동안 8번에서 10번을 마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막 해보다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마킹이라는 것이 소변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 소변은 그냥 단순히 생리행위를 오줌이 매려워서 싸는 건데 마킹은 얘네가 뭔가를 하여튼 하는 행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냄새의 자리에다가 기억하고 싶은 뭔가를 남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거기다가 오줌이나 뭔가로 해놓은 것에다 자기가 또 기억하고 싶은 뭔가를 또 남기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존재감을 과시하게 한 것이기도 하고 영역 표시이기도 하고 뭐 되게 다양한 이유예요. 이게 단순히 소변이나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킹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일단 강영욱 씨가 남겨놓은 뭐 어떤 영상들이나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했고 그 이론이나 내용들도 좀 참조를 했고 또 그 외에도 또 뭐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강아지 되게 잘 알아서 유튜브에서 가끔 솔루션 주는 분 있는데 그분이 하는 방법도 참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킹이나 소변이나 냄새가 남아있는 곳에 그 냄새의 흔적을 진짜 깔끔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원래는 여기에다가 좀 잘 봐요. 이쪽 이 상자 안에다 잘 봤었던 애들이에요 다. 근데 뭔가 어느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서 좀 이탈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또 막 여러 가지로 흩어지게 되고 마킹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되게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게 청소의 범위가 마킹을 어쨌든 잘 없애야지만 이게 그래도 앞으로 습관이 안 되니까 처음에 오줌 실수나 마킹 실수를 잘못했을 때 그걸 잘 바로 잡는 게 바로바로 필요한데 이게 방법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견 과정에서 특히 이거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조금 방법을 찾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일단은 이건 제가 한 방법이고 그리고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거. 예. 그래서 냄새 제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냄새 제거를 평소에 저희가 할 때는 일단 뭐 걸레나 휴지로 닦아주죠. 예. 근데 오줌을 딴 곳에 쌌을 때 근데 휴지를 쓰게 되면 휴지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신문지로 일단 몇 번을 적셔내가지고 그 오줌을 다 흡수해내고 그 다음에 그 오줌기가 거의 많이 없을 때 그때 휴지라던가 걸레로 닦아내요. 그 다음에 시중에서 팔고 있는 냄새 제거제를 제가 몇만 원치 사다 놓고 그걸로 뿌리고 있는데 이 마킹이 근데 그걸로 해서 안 없어지나 봐요. 그 오줌 소변 그 냄새라던가 세균이라던가 그 오줌균이라던가 그런 게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다견 과정이니까 이 한두 마리나 두세 마리 있을 때랑 좀 많이 좀 달라요. 얘네들이 마킹하는 개념이라던가 소변을 한다던가 소변 그 규칙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때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처음에 원인도 파악을 못했어요. 5마리일 때 쟤네 암컷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지 수컷들이 일으키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있다가 좀 원인을 먼저 파악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수컷 쟤네 2마리가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일단은 파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킹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냄새 제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영욱 씨가 뭐 걔는 훌륭하다부터 걔는 나쁘지 않단가?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단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또 수의사들이 뭐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막힌 거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조해서 응용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건 냄새를 깔끔히 지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냄새를 어떻게 하면 깔끔히 지우지? 그러자니 이 바닥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냄새들이 배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지우지?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실제로 이 5마리들이 앉는 곳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한 번씩은 갈겼던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다 마킹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수영장에서 그 소독을 위해서 유한락스를 쓰잖아요. 물하고 얼마만큼 비율로 섞는지는 모르겠지만 유한락스도 쓰고 또 그 외에도 말고 많은 여러 가지로 다른 걸 쓰는데 저희 동네 수영장에 유한락스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냄새가 강력해서 잘 안 가고 있는데 그 수영장을, 근데 유한락스를 좀 활용해 봐야 되겠다. 유한락스가 곰팡이 세균 잡는데 유한락스가 직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한락스를 통으로 다 쓰면 통으로 다 쓰면 막 독해가지고 사람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 예. 물하고 유한락스 비율을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마스크 쓰고 고무장갑 맨손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고무장갑 끼고 그리고서 그걸 걸레를 적셔가지고 바닥을 쓱 다 일단 그걸 훔쳐냈어요. 다. 물론 그 전에 청소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한번 어느 정도 다 뭐랄까 닦아진 상태에서 한번 청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유한락스 3분의 1하고 2배 정도 되는 물 비율로 해가지고 섞은 다음에 그걸 걸레에 적셔가지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일단 거실은 일단 다 훔쳤어요. 다 훔쳐가지고 냄새를 제거한다는 마음으로, 특히 그 평소에 자주 싸는 그 자리들은 그걸로 다 많이 닦았어요. 그리고 이 안방은 원래 얘네들이 안 싸는 곳이었는데 최근 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안방하고 요 지금 하얀색 저거 수레카라고 할 수는 없고 저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거치하는 거. 예. 저기다도 바퀴 아래쪽에 싸가지고 저거 닦기도 힘들거든요. 냄새를 제거한다 해도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저것도 그렇고 특히 쓰레기통도 절대로 얘네들이 포기하지 않는 막힌 장소였어요. 이 싱크대 아래쪽도 그렇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유한락스하고 물 섞은 거를 걸레 적셔가지고 그 아래쪽도 집중적으로 닦고, 그리고 그렇게 할 동안에 얘네들은 캔넬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게 다 마를 때까지 다 기다렸어요. 이제 그 적셔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다니게 되면은 아무리 뭐 유한락스하고 물 비율을 적게 하고 여기 땅에 묻은 양이 적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게 핥거나 혹은 발로 그걸 밟은 다음에 어쨌든 그 유한락스라는 게 사람 몸에다도 그 약간 피부가 녹을 정도니까 독하거든요.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다른 방식도 없었고, 아니 바닥을 다 뜯어내고 다시 새롭게 시공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엔 또 너무 대공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아직 이 마킹을 잡는 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해봤자 나중에 또 똑같아지니까 일단 유한락스와 물을 비율을 섞어가지고 얘네들이 평소 마킹하고 소변 보관하는 그 장소에다가 배어있는 세균들 혹은 곰팡이라던가 어쨌든 그 냄새, 얘네들은 강아지들은 사람보단 150배가가 넘게 하여튼 그 후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마킹해놨거나 소변 봤던 것들 여러 가지 흔적들은 다 파악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답이 안 나가지고 유한락스를 생각하게 됐는데, 유한락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균 박멸과 곰팡이 같은 거 박멸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후각과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면은 강아지들의 강력한 후각과 이런 것들, 냄새, 곰팡이 제거, 세균 제거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뭔가 될지도 모르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가지고 유한락스 3분의 1, 물 3분의 2 그렇게 해가지고 다 걸레로 일단 적셔가지고 다 닦아냈어요. 그리고 닦는 동안은 애들은 캔넬 안에다 집어넣고 마를 때까지는 꺼내주지 않죠. 다 마른 다음에 꺼내줍니다. 그리고 마른 다음에 이걸 했어요. 중요한 또 2번째 포인트가, 원래 이 박스는 항상 돼 있었어요. 이 박스만 해가지고 좀 한 게 아니라 중앙에다 신문지까지 깔아줘가지고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좀 쌀 수 있도록 좀 더 유도를 해줬고요. 좀 더 중앙 쪽에다가. 그러다가도 이 박스를 저희가 한 4, 5일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주고 그 위에 신문지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요.
이렇게 신문지했지만 오줌 한번 이렇게 싸면은 그 위에다 작은 신문지를 또 놔주고 또 놔주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차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루 정도 걸려요. 하루 반나절 정도 되면 여기 위가 박스 위가 신문지들로 다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지를 다시 교체해 주는 거죠. 신문지를 다 걷어내고 요 신문지 새 신문지를 교체를 해줘요. 네, 그렇게도 했었는데 그걸로 참 어느 정도 좀 잘 됐었는데 결국 이 마킹에서 답이 안 나오니까 마킹을 곳곳에 대버리니까 그럼 이번에 그 유한락스하고 물 섞은 걸로 일단 냄새 제거를 다 했다 치고 그럼 새로 얘네들이 마킹할 것을 뭔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원래는 평소에는 요거 물통 하나로 여기다 중앙에다 세워놨었거든요. 그래서 중기하고 보검이가 살 수 있도록. 근데 이번에는 개수를 늘려보자. 그래서 개수를 1개, 2개 늘려봤어요. 그리고 또 3개, 4개까지 4개, 5개까지 늘려봤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마킹을 여기 하나 담았을 때 여기다 하고 나서 다른 데다 마킹할 곳을 더 찾는 거예요. 마킹이 이게 소변이랑 달라가지고 소변을 한 번에 생리적인 그 물을 어쨌든 소변을 다 쫙 빼내는 거잖아요. 근데 마킹은 얘네가 끊어서 싸요. 싸고서 딴 데 가서 또 싸고 딴 데 가서 지리고 딴 데 가서 또 지리고 딴 데 가서 또 찍 싸고 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 만들어주니까 여기 한번 싸고 저기 한번 싸고 저기 한번 싸고 여기 한번 싸고 여기 한번 싸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데다가 또 한번 돌아다니면서 또 냄새 맡으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박스 안쪽에 얘네가 예전에 소변 봤던 거는 냄새 제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남겨놨습니다. 그래야지 박스 밑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뭔가 해놨던 그 냄새를 맡고서 그 위에다가 냄새 맡고서 소변을 보는 거거든요. 똥도 여기에다 웬만하면 싸요. 똥은 뭐 근데 밖에서 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는 안 돼. 휴지로 딱 집어서 그냥 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중계하고 보검이는 대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저 캔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 나중에 이것도 뭐 한번 또 다른 컨텐츠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번에 한번 생각난 대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발전기 때 격리를 시켜 놓으면은 지금 저 하울링 같은 거를 꽤 해요. 근데 조용해 이제 견주 가까이서 조용히 하면은 조용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강아지랑 소통이 잘 되어 있는 이제 경우에. 근데 보통 어떤 때 하울링을 또 많이 하냐면은 이제 견주는 안방에 있고 이 저 강아지 캔넬 안에 있는 강아지 2마리가 저 거실에 있을 때 그럼 저는 안방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특히 보검이가 나중에 막 짖어요. 막 앵앵 하면서 막 무슨 까마귀 같은 소리 내면서 짖거든. 그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분리불안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중기가 지금 낑낑대는 거 나 오줌 마려 나 밖에 나가서 뭐 마킹을 하든 일단 나가서 할 게 있어. 똥이 마렵던가 오줌이 마렵던가 뭐 그런 거거든요. 보검이는 약간 좀 달라요. 약간 그게 스트레스성인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그것도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된 거예요. 2, 3년인가 한 1, 2년 지나고 나서 되게 하여튼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 발전기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는데 본래는 2주예요. 한 1주 정도에서 2주 정도예요. 이 배란기가. 근데 정확하게 이게 앞뒤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된지 모르니까 생리 그냥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격리하고 그 다음에 생리 이후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 이후부터가 배란기인데 그때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이제 배란기예요. 그러고 난데 또 저희가 강아지가 암컷이 3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생리가 완벽하게 일치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니까 한 넉넉 잡고 한 달 정도를 잡고 있어요. 원래는 생리 기간이 달랐는데 신기하게 암컷 3마리가 나중에는 배란기가 똑같아지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생리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해요. 그래서 얘네들 성기를 보면 그게 부풀러 있고 이제 피가 맺혀 있고 그러거든요. 살짝 생리할 때는. 그러고 나서 생리 기간 끝나고 나서도 그다음 이제 배란기 때도 계속 부풀러 있고 그럼 제 수컷 강아지들이 얘네들 그 뒤쪽에 가서 냄새 맡고 핥고 그러다가 이제 발정 나가지고 교배하고 관계를 맺고 이제 임신이 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랬어요. 아무튼 그리고 또 외출할 때가 되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외출할 때 저희가 외출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나갔는데 장난이 중기는 안 그랬는데 보검이가 거의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TV에 프로에서 나오는 그 문제견처럼 큰 소리로 막 짖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래도 방음이 좀 잘 되는 편이 그 빌라긴 하지만 그 방음이 좀 잘 되게 지어졌다고 보이는 그런 집인데도 불구하고 윗집은 현재 비어있어요. 근데 옆집은 한 사람 살고 계시고 아랫집이 한 분 살고 계시는데 아랫집한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옆집은 어쨌든 뭐 계단 통해서 있거나 화장실 문 닫고 가면 거실 안에서만 있으니까 근데 이거 대단히 민폐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또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일단 보검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캠핑을 간다던가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만 비우다 아니면 외식을 하러 식당을 나가는데 그 와중에서도 보검이가 액 하면서 이제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캔넬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캔넬 안에 안 들어갔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캔넬 안에 안 들어갔을 때는 5마리 다 같이 꺼내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캔넬 안에 갇혀 있는 상태로 저희가 밖을 나가버리니까 제가 집을 비우니까 항상 같이 있던 견주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얘가 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극도로 뭔가 불안한 건지 안 보이던 행동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없고 뭐 강영욱 씨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런 방법들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이제 극약 처방이죠. 강아지 짖는 거 방지하는 그 목에 채우는 거 있잖아요. 짖을 때마다 목에 살짝 그 자극 진동 방식이 있고 그게 전기 방식이 있나? 근데 진동 방식으로는 안 통 오히려 더 자극해가지고 더 큰 소리 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좀 가혹하긴 하지만 그 전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면은 안 그러면은 쟤를 분양하거나 입양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예 그래야 돼요. 그 보검이랑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개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이웃집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사람이 더 우선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거나 입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목에 채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분양하고 입양하더라도 지금 닭연을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외출할 때 캔넬 안에 안 들어갔을 땐 짖지 않는데 캔넬에 들어와 있는 기간은 발전기 기간만 그런 거거든요. 한 달 정도만. 만약에 제가 분양하고 입양했을 때 그 견주랑 같이 살고 있을 때 그 견주가 만약에 외출한다거나 했을 때 그럼 그때도 똑같은 증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도 민원이 오거나 야외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녹음기를 틀어놨는데 원래 2박 3일 일정으로 떠났다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9시간 정도 만에 돌아왔거든요. 밤에 출발해가지고 아침에 오늘 일정을 해서 아침에 그냥 왔어요. 그냥 불안해서 얘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서 녹음기를 틀어봤는데 밤새도록 그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마 옆집이나 주변 집들에서 강아지가 밤새 짖는 걸 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평소에는 저희가 집에 있고 외출을 하더라도 캔넬에 가둬두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캔넬에 예, 물하고 먹을 거하고 다 공급해놓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예.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다가 전기 충격기인가? 전기 목에 채우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 짖으면 짖는 거 방지하는 거 그걸로 한번 해결하면 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1년에 한 번, 한 달 정도. 근데 그 한 달 중에서도 전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외출할 때 정도. 그 정도만 좀 활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을 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똑같은 증상이 그 집에서 똑같이 나타날 거니까. 게다가 그때는 닭연도 아니니까 견주가 집 밖을 떠나면은 아예 캔넬 안에 없어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이나 입양이 누구한테 시키는 게 답이 아니라 그냥 저랑 평생 함께 해야 되는데 캔넬 안에서 가끔 있어야 될 때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해줄까도 생각했는데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중성화 수술 시켜주는 게 저는 그건 뭐 의사들이나 누구나가 권한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을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중기가 계속 낑낑대는데 중기 같은 경우 저런 표시를 할 경우는 보통 네, 이제 생리현상 같은 거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거든요. 꺼내주면 지금 또 서련이한테 냄새 맡죠? 근데 어쨌든 제 앞에서는 교배하는 거를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혼내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킹하죠? 한번 저거는 이제 약간 소변에 가까운 마킹이고요. 마킹은 저보다 액이 좀 적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연애 행위하는 거거든요. 준기가 서련이 뒤쪽을 핥죠. 서련이는 엉덩이를 갖다 대죠. 그 라이온킹에서 나오는 그 암수 2마리가 서로 Can you feel the tonight 어쩌죠 그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가사가 생각 안 나는데 그 명곡 있어요.
그거는 비슷한 행위를 하죠. 사자들끼리 하는 그 행위를 얘네가. 어느 순간 되면 제가 안 돼 하면서 이제 해야 돼요. 지금 서련이가 지금 여기 부풀어 있거든요. 궁뎅이 계속 내밀죠, 서련이가. 예. 나름대로 저게 쟤네들의 스킨십이에요. 계속 뭔가 사랑의 뭔가 행위를 하는 거죠. 중계 안 돼! 제가 안 돼 하면 안 합니다, 이제. 안 돼라는 그 명령어가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죠. 저렇게 상체를 숙이고 엉덩이를 들고 꼬랑지를 흔들면서 저럴 때가 이제 놀자, 애정행위 하자 그거거든요. 저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삽입이 안 됐어요. 저게 스킨십의 과정이에요. 쟤네들의 스킨십의 과정. 저러다 이제 발기한 다음에 서련한테 집어넣는 거거든요. 세론이도 지금 배란기예요. 이따가 보검이 꺼내주면 알겠지만 준기는 저 엄마계 서련이한테 달려들고요. 송준기. 아빠계 송준기는 엄마계 서련이한테 달려들고, 아빠계 송준기는 엄마계 서련이에게 달려들고, 그 이제 아들 보검이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면 알게 될 텐데, 아들 보검이는 세론이한테 껄떡댑니다. 제 막내 여자의 세론이 쟤한테 껄떡대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안 돼 하면 안 하죠. 그리고 특이한 현상은 아중이는 다 거부해요. 준기도 거부하고 보검이도 좀 거부하는 편이에요. 그냥 엉덩이 내려버리고 더 하려고 그러면 막 으르렁거리고 좀 그래요. 그리고 아중이는 세론이랑 놉니다. 자매끼리 놀아요. 지금 세론이가 혀를 내밀고 뭔가 느끼고 있죠. 준기가 뭔가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보검이가 할 때 가만히 있거든요. 엉덩이 내밀고 세론이도. 아직 경험은 없어요. 세론이도 아중이도. 서련님만 이제 애를 낳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욕 상태가 서련이 지금 또 준기가 저러려고 하죠. 준기 하지마! 저러다 어느 순간에 쑥 집어넣어요. 지금 목욕 상태가 누구냐? 서련이하고 보검인만 제가 좀 해줬고요. 세론이, 아중이, 준기는 아직 목욕을 안 했어요. 살짝 꼬재지 하더라도. 지금 또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충분히 나와서 조금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6시간이나 7시간에 한 번 정도씩 지금 한 10분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계 한번 꺼낼 때, 보검이 한번 꺼낼 때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켜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촬영도 좀 하고 있고요. 봐서 앞으로 10분 정도씩은 이렇게 쭉 촬영하면서 강아지 매일 관찰 일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제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저희 강아지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좀 강아지 영상을 못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했는데 이게 뭐 그래도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다른 내용 없이 그냥 하루에 10분 정도 촬영을 하면서 뭐 생각나는 얘기 있으면 말씀해드리고 없으면 그냥 영상만 쭉 촬영해서 올리고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준기가 꺼내놓은 지 10분 안 돼서 마킹 혹은 소변을 2번 정도 쌌죠. 이 남자애들 그러니까 수컷들의 저 마킹이 단순히 오줌이나 생리랑 달라가지고 지금 저런 건 약간 마킹성이거든요. 단순한 소변성이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보면 발정하는 거를 지금 교배하는 걸 안 돼 하고 막으니까 자기는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더 저런 거일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거미 같은 경우 10분도 안 돼가지고 한 8번 정도로 마킹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을 때는. 지금 똥도 싸죠? 똥 쌀 때 강아지들 그 사전 행위가 항상 저렇게 빙글빙글 돈다 해요. 예, 빙글빙글 돌고 나서 똥을 싸죠. 중기가, 성기가, 성기라고 하는 게 맞는지, 생식기. 생식기가 발기가 돼 있죠? 예. 이번에 중기가 또 세로니한테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컷 3마리가 지금 다 생리학과 끝나고 이제 배란기에 막 발전기 약간 그래가지고 그 아빠 개인데 딸이거든요. 세로니가. 예, 근데도 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이죠. 네. 중계하지 마. 저는 뭐 강아지 뭐 관련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강아지 보통 일반 키우는 견주입니다. 예. 다만 키우다 보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조사해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강아지 관련된 책 같은 거 뭐 그런 자료들은 많이 살펴보고 하는데 제가 뭐 그 관련 수의학을 공부했다던가 아니면 뭐 행동 그거 있잖아요. 강아지 행동 그 교육하는 사람, 훈련사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안방문을 제가 딱 막고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준기하고 보검이가 뭔가 안방에다 종종 마킹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 기간만큼은 좀 막으려고 제가 지켜보는 동안 안방 이 문 앞에 앉아가지고 블러킹이라 그러죠? 블러킹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못 들어가요. 특별히 뭐 하지마 그래도 하지 마라고 안 해도 제가 이렇게 재질하고 있으면 대충 눈치채고서 못 들어가요. 네, 또 달려들려고 하죠. 거의 10월, 11월 혹은 3, 4월, 5월 그때쯤에 그냥 2번 정도 1년에 이렇게 발정기라던가 배란기 혹은 생리 기간이 있습니다. 예. 이때는 저희가 그냥 한 달 고생한다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이번 기간 중에 제가 그래도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거는 저 마킹하는 거를 저 박스 안쪽에다 제한시킬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저 아까 캔넬 뭐 안에서 보거미가 하울링 하거나 낑낑대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저 캔넬 2개를 아예 저 안방에다가 침대 머리 맡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은 조용해요. 제 옆에 있으면 조용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왈왈 짖으려고 할 때 그 짖는 순간에 저 캔넬 위쪽을 그냥 탕탕 한 번, 2번 쳐주면은 그러면서 조용해 딱 한마디 하면은 그 몇 번 반복되면 그다음부터 조용합니다. 세론이가 우리 집에선 진짜 제일 발랄하죠. 그리고 아중이도 발랄해요. 근데 아중이가 지금 얼굴이 조금 뭐랄까요 눈물 자국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에이 준기 안돼 그 얼굴이 아중이가 눈물 자국이 많은데 제가 한 2, 3개월 정도 예, 그 밥하고 고기하고 곡물 중심에 그렇게 사료를 주지 않고 이번에 사료를 좀 괜찮은 걸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값도 싸고 양도 많고 예, 그거 하니까 똥도 냄새도 거의 그렇게 많진 않고 예, 그래도 어쨌든 사료 먹이면 냄새는 좀 나요. 많이 나요.
고기하고 밥하고 국물 중심으로 할 때 냄새가 거의 없었거든요. 대신에 오줌이 많죠. 수분을 많이 먹이니까. 오줌량이 그냥 사료, 그냥 그 물 자기네들이 알아서 먹게 하는 그렇게 할 때는 그거에 비해서 그냥 국물 해서 밥 주면은 오줌량이 한 3배 정도 많아져요. 3배. 그런데 냄새는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사료를 주면은 똥 냄새, 오줌 냄새는 좀 많이 나는데 예.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눈물이 좀 나는 것 같고 색깔 눈물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2, 3개월 동안 좀 제가 그 고기하고 그 제가 그 애들 눈물 없애는 방식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수제식으로 결국 애들 눈물 다 잡았다. 예. 그랬는데 다시 또 사료 먹이니까 사료 먹이고 물은 알아서 먹도록 냅두니까 예. 이게 그 중기 세로니는 괜찮거든요. 근데 아중이 보거미 그리고 설현이 아중이 보거미 설현이 같은 경우는 뭐랄까 색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수제식으로 바꿔서 또 눈물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먹였던 사료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기간이 눈물이 막 많이 나면서 얼굴 밑에가 검해진 다크서클 만드는 그런 기간이 꽤 그래도 오래 걸리는 편이라서 그래도 적절히 이제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엔 방법을 몰라서 답답했는데 이제 방법은 대충 다 아니까 네, 이제 중기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중기 들어가. 중기 들어가. 중기 들어가자잉. 네. 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 해주고 중기 들어가. 안돼 들어가. 그렇지. 네. 이렇게 해주고 똥을 치웠고요. 그 오줌 싸는 자리에다가는 신문지 좀 다시 한번 깔아주고 이렇게 깔아주고 됐죠? 좋은 박스가 없었고 보거미 꺼내줄게요. 자. 보거미가 어디서 약간 어깨를 좀 좁지 삔 건지 어제 밤에도 저기 좀 쩔뚝쩔뚝 다녔거든요. 다리 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발로 브로킹하면서 막고 있는 거야. 에이! 지금 보면 세론이한테 와서 껄떡대죠? 그러니까 보고면 세론이가 약간 평소에는 원래 보면 안 돼! 평소에는 저렇게 좀 살짝 또 지렸는데 평소에는 세론이랑 이렇게 많이 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검이가. 근데 세론이가 발정 나 있으니까 저런 것 같습니다. 서련이도 같이 발정인데 서련이한테는 안 그러고요. 세론이한테 그래요. 세론이한테 지금 현재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제가 이제 강아지 5마리를 키우면서 보면 안 돼. 강아지 5마리 키우면서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안 돼.
방심하면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행위 자체를 못하게 되거든요. 저걸 하면 그거 다음 단계가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집만 해줄게요. 원래 말로만 안 돼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거스를 만큼의 이제 어떤 참기 힘든 욕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새로운 이와 복음입니다. 나한테 한번 와서 앵기고 다시 가는 건 뭔데? 허락해줘 그거야? 복음 마킹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세븐이 옆에 붙어 있네요 계속. 자, 세븐을 데리고 왔고요. 제가 브로킹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서련이에게 껄떡대는 중입니다. 지금 또 중기를 안에 넣어놨는데 중기가 밖에 나와서 이제 보검이랑 중기랑 싸워요. 암컷 차지하겠다고. 근데 암컷을 다 넣어놓고 중기하고 보검이를 따로 꺼내놓으면 그땐 싸우지는 않아요. 대신에 곳곳에 다 마킹을 하는 거죠. 집안 곳곳에 암컷들 3마리가 저기 캔넬 안에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더 강한 블로킹을 제가 했어요.
물을 먹고 있고요. 고기 들어가. 자, 들어가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들어가. 예, 이렇게 하고, 예전에 이제 제가 안방에 들어가서 무슨 작업을 한다거나 하면은, 저 안에서 이제 둘이서 낑낑대는 거죠. 예. 근데 쟤네 캔넬을 아예 안방에다 갖다 놔서 제 옆에다 두고 있으면은, 이제 낑낑대거나 짖거나 그런 건 없어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어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막 1분이나 3분, 한 5분 간격에 한 번씩 막 1분에 한 번씩 짖고 막 그런다 생각해보세요. 조용하라고 해도, 그 다음에 좀 멈췄다가 1분 있다 또다시 짖고 막,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쟤네 둘을 분양을 해야 되나? 입양을 시켜야 되나? 막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 암컷 3마리만 키워야 되나? 발정기 기간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쟤네도 힘든데 저도 되게 힘들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좀 해결책을 찾아서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 마킹하는 거, 제거하는 거는 그 마킹하는 습관을 저 지정한 장소에만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일단 곳곳에 있는 마킹 흔적들을 깔끔하게 지워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좀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잘 큰일 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유아랑락스 애들이 그 뭐 먹거나 그럼 큰일 나니까요. 그 살균이라던가 곰팡이를 제거한다는 마음으로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물하고 비율을 섞어가지고 강아지는 그 대신 캔넬에 다 넣어놓고 청소를 싹 했죠. 완전히.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공간 이렇게 박스는 원래 돼 있던데 신문지에 있었는데 물병 있잖아요. 저거를 많이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곳에 지금 아까 화면으로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다른 곳에는 특별히 오줌을 싸지 않았죠. 마킹도 하지 않았고 원래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요런 데라던가 저 문지방이라던가 저 방석 앞쪽이라던가 그리고 캔넬 앞 공간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냉장고 앞쪽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이 싱크대 아래쪽 이것도 다 마킹 장소인데 지금 다른 곳에는 하나도 안 하고 요쪽에서만 했었죠. 마킹을. 일단 요거 하나를 해결한 게 너무 컸고요. 그리고 이제 캔넬에 가둬두고 여행 갔을 때 보거미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중기는 안 그런데 보거미가 문제돼서 그거는 이제 강아지 짖는 거 방지기 그거를 채워서 한번 또 해결되는지 지금 주문해놨는데 오늘 올 거거든요. 되는지 그거 한번 보고서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려는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 목욕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견 가정은. 어쨌든 힘들어요. 그 목욕시키는 그 자체보다도 말리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 말리는 걸 좀 해결했습니다. 그 드라이기를 계속 들고서 앞에 서 있고 앞에서 계속 한 30분가량을 계속 그거를 들고서 말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5마리면 그게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목욕시키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드라이기 말리는 것까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었는데 제가 그걸 해결했어요. 펫드라이기를 사려고 했었거든요. 100만 원이 넘잖아요. 싼 게 한 25만 원, 3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25만 원, 30만 원짜리 중에서 보니까 그거를 특이하게 했더라고요. 약간 무슨 상자 같은 거에다가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따뜻한 바람 같은 거 나오는 거? 약간 히터기 같은 거? 그런 걸 연결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거 집에서 해볼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에 캔넬 있잖아요. 캔넬을 활용하면 되겠더라고요. 이 캔넬이 있고 드라이기가 원래 이제 2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그거 휴대용 선풍기가 있잖아요. 캠핑 갈 때 쓰는 거. 한 12시간 정도 24시간인가? 18시간인가 하여튼 선풍기 틀면 그거 그냥 배선 없이, 전기선 없이도 그냥 되는 거 있어요. 그럼 찬바람 되고 더운 바람 되니까, 캔넬 안에다가 목욕시킨 다음에 캔넬 안에 넣어놓고 드라이기하고 선풍기 2개 같이 틀어놓으면은 입구 앞에다 틀어놓으면 되겠네. 근데 테스트를 해봤어요. 되게 편해요. 편하고 견준만 앞에 있으면 애들이 불안해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것도 해봤는데 그 드라이기하고
선풍기를 앞에다 입구에다가 해놔서 바람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강아지를 목욕을 시키는 거죠. 5마리니까.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하면 혼자서 그거 선풍기 바람하고 드라이기 바람을 맞으면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짖기도 하고 낑낑도 되기도 하고 그건 있더라고요. 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있긴 있어주긴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좀 적응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원래 그걸 좀 자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킨 다음에 찍어서 그 테스트까지도 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시키는 것도 그냥 목욕시키고 말리고 그것도 아무리 뭐 펫드라이기처럼 그렇게 제가 만들어서 쓴다 할지라도 힘든 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목욕시키는 게 쉽지는 않고 예. 어쨌든 전에 그냥 드라이기를 2개를 손에다 들고서 말리는 것보다는 훨씬 편해졌어요. 예, 그게 훨씬 편해졌고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더워 죽거든요. 여름에는 아예 드라이기를 그래서 새 거를 하나 더 샀어요. 그 항공 모터 들어간 거 있는데 되게 비싼 거 말고요. 저는 8만 원인가? 8만 얼마짜린데 JWM인가? JNW인가? 하여튼 있어요. 그 J로 시작하는 거. 항공 모터가 들어갔고 뭐 해가지고 그 헤어샵에서 많이 쓰는 거래요. 그거 말고 또 되게 비싼 거 다이슨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너무 비싸서 못 사겠고 대신에 이것도 다이슨보다 좋다고 막 평도 나 있어가지고 가성비 짱이라 그래가지고 8만 얼마짜리 처음에 그거 산다 할 때 와이프가 왜 이렇게 비싼 거 사냐고 그랬더니 자기 헤어드라이기는 싼 거 뭐 있어서 싼 거 써도 상관없다고 자기 헤어드라이기는 싼 거 써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강아지 이거 말리는 걸로도 쓰려고 한다 그래서 기왕이면 괜찮은 거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8만 5천 원인가 근데 따뜻한 바람 시계도 나오고 찬바람도 세게 나와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덥잖아요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기가 그럴 때 이제 찬바람으로 여름 때 말려줘도 괜찮고 되게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펫드라이기를 살라고 하면 최소한 25만원에서 30만원 넘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건 드라이기를 평소에 활용하다가 캔넬도 집에 보통 강아지 키우는 분들 다 있으니까 예, 캔넬 안에 발받침대 쪽이 또 약간 바닥에서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공기도 잘 통하고 해가지고 또 주변이 다 뚫려 있고 해가지고 드라이기를 하니까 좋던데요? 드라이기하고 선풍기 활용하니까 휴대용 조그마한 선풍기 있잖아요 핸디 선풍기 말고 그거보다 조금 큰 거 그러니까 서큘레이터 정도 크기 그거하고 드라이기를 2개 같이 바람을 딱 넣어주니까 다만 뜨거운 바람 같은 건 좀 멀리서 하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원래 10분만 촬영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해결하는 과정들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말이 길었는데 다음에 그거들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제로는 또 주제별 영상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된 게 너무 커요. 그러니까 마킹이 한번 다른 데 되기 시작해서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걸 없애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냄새 제거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유한락스하고 그걸 해서 했는데 괜찮다. 괜찮았다. 그래서 근데 다만 평소에 자기 강아지가 막 유한락스든 뭐건 막 핥고 막 그래서 막 괜히 바닥 막 핥고 다니고 그런 집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분명히 그걸 할 때 애들을 캔넬 안에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닦아내고 그 이제 습기라던가 물기가 다 마른 후에 애들을 꺼내줬다는 거.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쉽게 따라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예. 저는 이제 지켜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고 앞으로도 뭐 그렇게 전체 바닥을 다 닦을 일은 이제 한번 이렇게 깨끗이 청소할 때만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다만 그 오줌의 세균이라던가 오줌의 균을 없애는 데는 오줌하고 유한락스하고 물을 섞은 그걸로 활용하는 게 의외로 좀 괜찮았더라. 근데 그거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니까 충분히 주의하시고 하셔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물병 기둥 요거 활용하면 좀 좋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박스는 빠르면 한 4일 길게는 6일에서 7일까지도 박스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신문지들이 쌓여져 나가거든요. 오줌 싸고 그럼 신문지가 이렇게 딱딱딱딱 놓여지면 그게 하루에 한 번 정도면 다 차요. 애들 5번씩 소변을 쫙 싸대면. 그럼 그거 다 모아서 이제 종이는 종이로 또 말리면 또 그게 종이잖아요. 소변이 마르면 종이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으로 또 버리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박스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다경 가정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저희는 실내에서 키우니까 이게 야외에서 키우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제 수컷 강아지들 소변을 혹은 마킹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산책입니다. 산책을 하루에 한 번씩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시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굳이 저처럼 이렇게 어렵게 솔루션을 안 잡아도 될 거예요. 산책을 그렇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가면 애들은 산책 볼 때까지 참고 집안에 안 싸고 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건 강영욱 씨나 이제 다른 유튜브 강아지 전문가들이 거의 전문가에 준하는 분들이 하신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산책을 시켜주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라도 하는 거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예,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나중이가 얼굴 다크서클이 좀 많아졌죠? 예, 이제 다시 수제식으로 밥 먹이면서 수분이 좀 많이 함유되게 해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면은 얼굴 눈 밑 다크서클은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제 침대 옆쪽에 캔넬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얘네 중기가 여기 있고요. 모거미가 여기 있는데 예, 낑낑대거나 짖는 게 이제 없어져요. 견주가 제가 바로 옆에 있고 제가 저쪽 책상 쪽에 가 있다던가 그래도 그렇게 거실에 따로 좀 멀찌감치 있을 때랑은 많이 차이가 큽니다. 낑낑거리면은 여기를 한 대 이렇게 탕탕 쳐주면 다시 이제 조용해집니다. 이거가 간단한 방법이 이게 여러분 들려주니까 여러분 간단한 방법인데 제가 이거 방식을 깨닫는데 한 2, 3년 걸렸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낑낑대고 있으면 조용해! 뭐 한번 해도 안 조용해지면 가가지고 입구까지 가서 조용해! 한번 하고 그렇게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 거실까지 가서 이거 또 탕탕 치고 뭐 그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진작 이걸 해결할 생각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바보 같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 견주가 옆에 있으면 일단 안심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캔넬 안에 있고 견주 옆에 있고 하면 안심해가지고 되게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거의 다 해결됐어요. 세론아? 세론? 세론이가 지금 거실에 있고요. 예, 지금 왔네요. 세론? 세론이 진짜 얘는 좀 예뻐요. 좀 유독히 남달리 예뻐요. 혀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혀를 반쯤 내밀고 있어요. 신기하게 맨날. 세론아? 일로와. 세론이 이쁜 짓. 세론이 이쁜 짓. 이쁜 짓. 이쁜 짓. 야, 왜 배 안 뒤집어 까요? 원래 이쁜 짓 하면 배 뒤집어 까거든요? 맨날 얼굴 마주치고 이쁜 짓 하면은 바로 배 뒤집어 까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뭔가 낯선가 봐요. 세론이 이쁜 짓. 이쁜 짓. 이쁜 짓, 이쁜 짓. 이제 이렇게 다른 강아지들이랑 이런 다른 강아지들이랑 막 놀아주면은 얘네 둘은 갇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는 것 때문에 더 이제 광분을 하죠. 그러니까 조용 이렇게 해주고 다른 강아지들이랑도 별로 놀아주면 안 돼요. 그래서 산책은 따로따로 시켜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시켜줘도 문제는 발생한 적 없었고 근데 여러 마리 강아지인데 한 마리만 막 이뻐라 해주고 막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안아주거나 그런 것들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예 그래요. 또 안아주면 또 나쁜 습관이 생겨가지고 이 분리불안증이라는 게 꽤 커가지고 조심시켜야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거든요.